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4팀 이승범, 강태우, 이선영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컨셉 및 로고,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상권 분석, 소재동 분석, 메뉴 설명, 주방 및 홀, 마당, 손익분기점, 각종 분석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팀의 컨셉입니다. 14팀의 컨셉은 한식, 오리, 콩, 양식으로 정했습니다. 오리를 주재료, 콩을 부재료로 사용하고 한식과 양식의 퓨전 요리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14팀의 이름과 로고입니다. 저희는 옥으로 정했습니다. 주재료 오리의 오, 부재료 콩의 키읔을 합하여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음은 익스테리어입니다. 갈대와 돌다리, 은은한 조명을 마당에 뒀고 흰색 벽돌로 따뜻한 느낌을 주었으며 로고에 조명까지 더해서 조금 더 돋보이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소재동과 어울리는 화이트톤의 분위기로 은은한 조명과 갈대, 남천 등의 식물을 활용하여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옥의 유니폼입니다. 주방은 검은색 조리복에 오른쪽 가슴에 로고와 오른쪽 하단에 영문 이름을 달고 홀 유니폼은 검은색 카라티에 앞에는 영어로 된 옥, 뒤에는 한글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평가는 5등급입니다. 최근에 소재동의 식당, 카페 등 많은 곳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권이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5등급이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근방엔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고객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지 유형입니다. 요식업보다 소매의 조금 더 많습니다. 소재동은 주거인구가 노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권 등급입니다. 아직 상권이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낮은 등급이지만 성장성과 구매력이 높습니다. 상권이 크게 활성화가 되면 집객력도 상승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유동인구는 일 평균 약 3만 명 정도로 많은데 이건 대전역이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은 우송대 서캠퍼스 정문 기준 도보로 21분 정도로 소요되고 대전역과 한국철도공사 기준 도보 7분 정도로 소요됩니다. 접근성은 대학가, 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입니다. 14팀 옥은 대만식당, 림춘, 신한정을 다녀왔습니다. 경쟁업체는 비범, 슈니첼, 온천집 등 이미 소재동에서 자리를 잡은 가게들과 골목골목에 있는 가게들까지 총 12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익선동과 소재동입니다. 익선동은 일제강점기로 인한 일본 자본의 유입과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이 부족해졌고 1920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한옥들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폐가가 점점 많아졌지만 서울시와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익선동의 도시 재생을 이끌었습니다. 소재동도 익선도가 매우 흡사합니다. 1940년대 일제 철도 관료, 기술자 등을 위한 관사촌이 형성되었고 광복 이후 발전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업체들이 소재동의 상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재동과 익선동의 공통점은 시간과 이야기가 보존되어 있고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소재동의 성장입니다. 대부분 임대였던 익선동과 달리 매매를 통해서 젠티피케이션을 그나마 적게 극복했습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 말고 문화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개발 전 방문객은 연평균 2만 명이었는데 개발 후로 50만 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소재동의 투자 가치는 대전역, 대동역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이고 익선더나, 글로우 서울 등의 투자가 활발하며 뉴트로와 소재동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저희 옥의 마케팅은 인근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위한 마케팅과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에서 홍보가 있습니다. 또한 항상 손님을 배려하고 시니어층을 위해서 글씨가 조금이나마 더 큰 메뉴판을 구비하고 다양한 홍보, 또 손주 동반시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실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솥밥은 오리 큐브 스테이크와 콩밥, 멸치 육수를 넣어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오리 들깨 파스타는 구운 오리가 올라가고 들깨 소스와 감태를 버무려 먹는 파스타입니다. 세 번째로 오 리조또는 오리고기로 만든 미트볼, 보리 리조또, 노른자 큐어링이 올라간 음식입니다. 네 번째로 오리 묵은지 온반은 콩이 들어간 찹쌀밥에 묵은지 쌈, 오리 편육, 오리 육수를 넣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편백찜입니다. 오리, 배추, 각종 버섯과 야채를 넣고 콩과 새우로 만든 양배추 콩찜을 올리고 3종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6번째로 오리 스테이크는 오리 가슴살을 사용했고 오디주로 만든 소스, 원두콩 퓨레, 구운 오렌지와 야채를 곁들인 음식입니다. 7번째 메뉴인 콩 파스타는 두유와 크림을 넣어서 만든 파스타에 오리 제육볶음을 곁들인 음식입니다. 8번째로 오리탕은 오리 육수와 오리 로스, 장각, 각종 야채를 넣고 끓여 먹는 탕입니다. 9번째로 오리 밀푀유는 오븐에 구운 감자 밀푀유에 훈연 오리와 브르셀 장아찌, 콩튀김, 청양마요 소스를 곁들인 음식입니다. 해당 음식들을 바탕으로 제작해본 메뉴판입니다.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갈대와 비슷한 색인 갈색으로 만들었고 오리 캐릭터를 넣어 밋밋하지 않게 꾸며보았습니다. 또한 시니어 고객층을 위한 글씨 크기를 키운 메뉴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각각 메뉴들의 판매가는 오리탕 16,900원, 오리 스테이크 12,900원, 오리 조또 12,000원, 오리 편백찜 11,900원, 오리 들깨 파스타 1,900원, 오리 솥밥 9,900원, 콩파스타 9,000원, 오리 온반 8,900원, 오리 밀푀유 6,500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메뉴의 자세한 원가는 손익분기점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도면입니다. 주방은 8평으로 출구와 입구를 달리하여 도안을 구성했고 미음자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육수를 끓이기 위한 로우렌지와 오구 화구, 반찬 냉장고를 배치하였고 왼쪽에는 냉장고와 4단 선반을 설치해 재료 보관을 용이하게 하였고 가운데에 1조 싱크대와 캐비넷 작업대 2개를 넣어 냉장고 앞에서 미장하기 편하게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오븐과 반찬 냉장고가 있어 모든 요리에 토핑을 올리고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오븐 요리는 홀딩시켜 놓았다가 꺼내어 토핑을 올려 바로 나갈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퇴식 후 옆이기 때문에 접시 설거지를 바로 할 수 있게 테이블과 넓은 싱크대, 식기세척기를 배치했고 그 옆에 칼, 도마를 보관하고 소독하는 소독기도 배치하여 주방 도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홀 도면입니다. 좌석은 2인석 2개, 4인석 6개, 6인석 2개, 1인석 8개이고 각 테이블마다 파티션을 배치해 안락한 분위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6인석은 포토존으로 대체할 수 있고 출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카운터 옆 벽면엔 옥 마크를 페인팅할 예정입니다. 주방 옆 작업대는 음료나 홀 업무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마당 도면인데요. 저희 입지는 마당이 매우 넓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많은 고민 끝에 갈대밭에서 숨은 포토존을 찾는 느낌으로 2갈래 길을 만들고 한쪽은 거울 포토존, 한쪽은 나무문을 두어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고 폐 건물에 살이 남아있는 구조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얇은 실크천을 배치해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는 왼쪽 하단에 대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 옥의 기물 리스트입니다. 기물은 주방과 홀로 나눴고 FFN이와 OSN이로 나눴습니다. FFN이란 고정 기물을 뜻하고 OSN이는 소모품을 뜻합니다. 저희의 주방 FFN이는 냉장고나 식기세척기, 작업대 등을 포함해서 총 1,499만 3,950원입니다. 주방 OSN이는 프라이팬, 냄비 등의 각종 조리도구를 모두 포함해서 총 159만 6,570원입니다. 홀 FFN이와 OSN이는 테이블과 의자, 인테리어 소품 등을 포함해서 총 802만 63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옥의 영업시간과 직원 스케줄입니다. 런치는 오전 11시 반을 오픈으로 3시에 마감하고 라스트 오너는 2시 반입니다. 디너는 5시 오픈, 9시 마감이고 라스트 오더는 8시 반입니다. 저희 3명의 사장을 제외한 주방 알바는 4명이고 홀 직원 1명, 홀 알바 3명입니다. 왼쪽의 표는 임의적으로 설정한 스케줄 표이고 오른쪽은 그에 따른 직원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는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769만 3,484원입니다. 다음은 손익분기점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수입니다. 홀에 6인석 2개, 4인석 6개, 2인석 2개, 1인석 8개가 배치되어 있고 주중점심 1.2, 주중저녁 0.8, 주말점심 2, 주말저녁 1의 회전율과 75%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고객 수는 2,708명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한 달 예상 매출과 객단가입니다. 저희 메뉴의 판매율을 구하고 가격을 곱하여 예상 매출을 계산한 결과 한 달 예상 매출은 2,995만 5,896원입니다. 매출의 고객 수인 2,708을 나눠 객단가를 구했고 객단가는 11,062원입니다. 세 번째로 고정비입니다. 수도 광열비는 매출의 15%로 잡고 계산했을 때 약 449만 3,384원이고 감가상각비는 주방기기의 경우 10년, 인테리어와 주방 비품의 경우 5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약 25만 6,262원입니다. 감가상각비와 월세, 인건비, 수도 광열비를 더한 결과 고정비는 1,404만 3,131원입니다. 네 번째로 초기 비용입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내부와 외부로 나눴고 내부 인테리어 1,615만원, 외부 인테리어 300만원을 합해 1,915만원입니다. 총 초기 투자 비용은 주방기기와 인테리어, 주방 비품, 초기 인테리어를 모두 더해 4,370만 1,15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료비입니다. 모든 메뉴의 원가율을 구하여 평균값을 내리고 총 매출의 평균 원가율의 가격을 구한 결과 한 달 재료비는 약 853만 1,439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값을 토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을 때 판매량이 17,010개를 넘을 때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봤을 때 6개월 차부터 이익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3C 분석입니다. 첫 번째 고객 분석으로는 주로 20대에서 40대 고객층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카페 거리로 유명세를 듣고 오는 고객과 가심비를 얻을 수 있는 가게를 원하는 인플루언서, 블로거, 유튜버 등의 고객,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경쟁사 분석은 소재동 상권의 식당의 평균 객단가를 구했을 때 약 13,000원이 나왔습니다. 자사 분석은 컨셉을 정확히 잡아 소재동 고유의 외관을 잃지 않되 안정성, 정치 등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적합한 브랜드 이미지 수립과 더불어 소재동 내 상권에서 경쟁보다는 상생이 우선시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패스트 분석입니다. P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와 코로나19 관련 정부 규제 정책을 꼽았고, E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입 식사재 가격 상승 우려를 꼽았습니다. S는 고령화로 인한 고객들의 연령층 상승과 1인 가구를 위한 메뉴 개발이 필요하고 건강을 요구하는 메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T는 MZ세대의 SNS 전파력이 있고 배달앱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입니다. S는 독특한 소재의 식당, 기존 오리 요리집보다는 특색 있는 메뉴, 넓은 입지로 마당 활용용이, 주차장 완비를 꼽았습니다. W는 노후화된 건물, 전역의 유동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컨셉에 대한 스토리텔링 부족, 입지 특성으로 인한 수요 예측 어려움이 있습니다. O는 개발 진행 중인 소재동, 뉴트로 감성의 인기 증가를 꼽았고, T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AI와 소재동 재개발 이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상 출처를 밝히며 14팀 5개 사업계획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